제가 이제 요거 시계가 어디 있죠? 시계 15분 되죠? 예. 시계가 없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5분쯤 남았을 때. 저는 이제 SDG에 대해서는 앞서 박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고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한 20년 넘게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어느 때 이슈가 되고 있나 생각해보면은 국가적으로 재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이 초래했든 그리고 대규모 행사 있을 때 그때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또 홍보 이런 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 많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접하거나 국가적으로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이러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자원봉사 센터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지상정이라고 이런 시기 이럴 때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체계를 일단 잘 갖고 그게 그 다음에 지속되도록 돕는 거 이게 이제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다시금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제 독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 유족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정부는 1점, 언론은 조금 더 줘서 2점, 자원봉사는 몇 점인지 아세요? 100점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장 그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정말 자원봉사 그때 나온 수칙을 보면 내일 이제 목포에서 또 기념 포럼을 하는데 가족의 입장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맨 밑에 그렇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있으면 SNS에 막 그거 활동했다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바로 시민들이고 자원봉사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SDGs 과제에 쭉 말씀하셨지만은 이 내용들이 다 우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MDGs는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저개발국에 초점이 있다면은 SDGs는 이제 지구촌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고 아까 말씀 이렇게 표를 너무 잘 보여주셨는데 뭐 수원은 그냥 지방 의제부터 이클레이 아무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부, 그러니까 MDGs는 정부가 좀 더 주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갖고 목표가 한 절반도 달성을 못했을 거예요. 지난 15년간. 그래갖고 이거 갖고서는 안 되겠다. 온갖 자원도 끌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시시콜콜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없이는 SDGs는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계속 자라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5년 9월에 이제 유엔총회 작년 9월에 이게 채택을 하고 작년 11월에는 그동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세계자원봉사협회와 세계자원봉사 포럼이라는 데서 오랜 동안 이제 공을 좀 들였습니다. 자원봉사를 SDGs 실행 수단에 집어넣어 달라. 너희들이 우리 없으면은 이게 달성 가능하겠냐. 그래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문서들이 다 있는데 특히 17번 목표의 이제 이행 수단에 그게 이제 명시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요
SDGs는 MDGs, 미래 계열 과제 5개 플러스 6개의 신규 과제, 식수와 위생, 에너지, 일자리, 보건력 있는 인프라. 보건력 있는 인프라는 제3세계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막 해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초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 정감,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4개의 녹색 의제, 그리고 거버넌스와 평화 이행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그러니까 7000년 개발 목표는 저개발국 위주의 그랬던 거에 비해서 이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고, 특히 이런 말을 했어요. No one leave behind. 이에 이슈에 해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전망에서 이렇게 다 흘러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안전망을 촘촘히 해서 빠뜨리지 않고 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문제가 복잡하니까 다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논의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브런치 카페라고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 링크 이슈 해놨는데요. SDGs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이슈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초에 UN 자원봉사단 UNV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SDGs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겠죠.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소수의 이제 사람들의 각국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지역에서 많은 이슈들, 저도 그냥 들어보니까 우리 하고 있는 거 많은데, 이미 하고 있는 것과 이제 연계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인식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공론의 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소모임을 하든지 이럴 때 한번 그런 이슈를 가져와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 지식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을 훈련하는, 역량 강화하는 일, 이런 것까지 쭉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이슈만 딱 던져놓고 하자 해놓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해결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참으로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제도 이제 대축제 특별 포럼에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사회의 당면 이슈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이거를 표방하고 이제 어제 사회안전과 교육에 대한 이제 그 토론들을 라운드 테이블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예로 어제 울산에서 내만 이제 죽은 아이, 학대받은 아이를 이제 3년 전에 자기 친구의 딸인데 이제 새엄마랑 살면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동학대 예방 법, 처벌 강화법 이런 것들을 막 해나가시는 분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테이블에서 이분은 이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소진되셨어요. 그래서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 한 90여 명 되시는데,
카페에서 이제 애들의 그 처참한 사진들과 사연들을 접하면서 이분들 자체가 이제 정신병 그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이 자원봉사 진짜 이분들도 성장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 좀 접합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 에드버커스 운동만 하다 보니까 완전 이제 소진돼서 이제 언제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으로 보면은 우리 자원봉사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조금 약해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SDGs 이걸 계기로 또 의제와 이제 다양한 또 수원시는 진짜 많이 앞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사회 문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DG 실현을 위해서 한국자원봉사회를 선포하고 총 10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회안전, 교육, 역량 강화. 그러니까 우리 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애들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애들의 다양한 진로를 확보해주는 거라든지 사회안전에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저기 안산 센터장님도 오셔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부딪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고민들 그리고 빈곤 이제 경감 요거에 대한 이슈를 오래 찾고 한 10개 이슈를 일단 여러 가지 토론과 그걸 통해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에서만 열리다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UNDPI NGO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UN 컨퍼런스, NGO 중심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열려서 경주에서 이제 그 SDGs 과제 중에 4번째 교육, 양질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시민 양성. 진짜 이 젊은 친구들은 이미 그런 인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뭐, 이 인터넷으로 이미 막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나이 드는 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양질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언문도 채택돼서 이것도 이제 23일 유엔 본부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그러고, 올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 자원봉사 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도 SDGs와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제가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는 이미 거기가 좀 굉장히 그 글로벌한 도시다 보니까 방콕 같은 데서는 SDGs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확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또 그 지속 가능한 경제,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를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에코빌리지 가서 이제 제가 하룻밤 자면서 거기 부탄에서 여기 대학 과정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이제 와서 4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급자족 경제에 대한 그 훈련을 받고 부탄에 가서 그거를 이제 실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큰 나무를 심고 거기에는 좀 밑에는 작은 나무를 심고 거기 수로를 만들어서 항상 물이 확보되도록 하고 여기는 농작물을 심고 뭐 이런 그 완전히 거기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따뜻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추운 데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부탄은 훨씬 더 춥다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해보겠다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23살짜리 이제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토종 씨앗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요즘에 밀가루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GMO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전통 자원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식들을 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토요학교로 전통 그 무예라든지 춤, 염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자원봉사와 사회적 기업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혼자 계신 여성들이 국수나 뭐 스낵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판로도 개척하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좀 붙어주니까 이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살람이라는 데가 그 자원봉사 센터가 없으니까 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NGO들을 모아갖고 여기가 내년도에 아태지역 그 자원봉사 대회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돼서. 근데 너희가 그럼 자원봉사 센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센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 그냥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누군가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역량이 있어서 자처할 뿐이다 해서 그 태도가 참 그 겸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의 산트로폴 롤락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작 중요한 게 이제 SDGs와 연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플랫폼 역할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은 이 SDGs라는 커다란 문제. 근데 저는 이 수원시에서 이 작은 단위에서 문제 해결이 더 쉽잖아요. 모델 만드는 게 쉽잖아요. 근데 수원시가 이미 다른 데보다 이만큼 앞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까지 있었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제 일단 직원들이 SDGs가 뭔지 그 교육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UMB 자료 번역해서 또 이제 우리 뉴스레터에도 싣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행동 관련해서 대학과 환경운동연합과 연합해갖고 이제 청년 포럼도 지금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SDGs 관련한 이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안한 거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관련 NGO들, SDGs 관련된 뭐 빈곤이면 빈곤, 또 일자리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이런 NGO, NPO, 풀뿌리 조직,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원래 토크를 꾸준히 해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힘이 놀라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해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풀뿌리 단위에서 소그룹 모임을 또 할 수 있도록 이제 매뉴얼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연계 이거는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이사, 운영위원 또 자원봉사 리더분들이 그걸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역할을 전문가로서 좀 해주시도록 이것도 저는 훈련해서 키워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인구 집단과 특히 수원시는 청소년들 그동안 잘해오신 곳이에요. 수원시 센터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고 특히 또 베이비 부모를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연계 역할. 이거는 이따가 박홍순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평생교육 연계 역할.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태국에서 보니까 타마산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 NGO 이 훈련이 된 리더들을 키워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면은 이 지역의 이 분야 리더들을 이제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올해 가을에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축제 여기에도 좀 연계해서 활동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련 NGO, NPO, 풀뿌리 조직과 협업해서 특히 NGO, NPO들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자원봉사 관리 역량에 대한 교육을 센터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이 행궁동이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그 전국 자원봉사센터 컨퍼런스 있을 때 왔었는데 그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평화를
느꼈던 기억이 아직까지 몸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많이 앞서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런 노력들하고 좀 더 이렇게 체계를 오가나이즈를 잘해서 체계 속에 어떻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차근차근 올해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